반갑습니다. 오늘은 프랑스 철학자 트리 들레즈의 안티오이디푸스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보고자 합니다. 안티오이디푸스는 청교의 고언과 함께 자본주의와 분열증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안티오이디푸스는요, 분열증을 인간의 근원적인 병으로 파악하고 자본주의를 움직이게 하는 욕망을 이 분열증과 불가분의 것으로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들레즈는 무의식 개념의 문제를 제기하는데요. 이 안티오이디푸스에서 그것은 르사가 아니라 쌓여야 한다. 그러니까 정관사를 붙이지 않겠다는 거죠. 프로이트가 이미 주어진 형식의 이 무의식을 틀로 지우려 했다면 들레즈는 생산으로서의 기계를 이야기합니다. 들레즈는 정신분석학에서의 이 오이디푸스 삼각형, 아빠, 엄마, 나 구조의 그 삼각형을 비판하고 있고요. 그런 단순한 접근이 문제를 이해하는 전부가 아님을 보여주려 했던 거죠. 이 분열자가 체험하는 것은 생산 과정으로서의 자연이 되는 것입니다. 이 분열점과 자본주의의 이 세 가지 종합에 대해서 우리가 볼 수 있는데요. 연결종합, 생산의 생산, 분리종합, 등록의 생산, 결합종합, 소비의 생산,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들레즈에게 있어서 분열증이라는 것은 욕망의 외부성이 내부로 향하여 파괴되는 지점에서 나타나는 병이죠. 이 자본주의는 욕망을 내부의 영역으로 구성하는 기계가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들레즈는 공리계라고 부르고 있고요. 욕망 그 자체는 병이 아니지만 욕망을 변형시키고자 하는 장치의 효과로 이 자본주의에서 이제 병이 된다는 것이죠. 욕망 기계는 이양 기계입니다. 이 생산적 종합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생산의 생산은 그리고 그 다음에라는 연결형식을 계속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모든 대상은 흐름의 연속성을 전제하며 모든 흐름은 대상의 파편화를 전제한다. 이렇게 보는 것입니다. 첫 번째 종합은요, 연결종합이고 이 생산의 생산인데요. 욕망 기계들과 기관 없는 몸 사이에는 이 명백한 충동이 일어납니다. 기계들의 연결과 생산과 소음은 그 각각이 기관 없는 몸에게 견딜 수 없는 것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기관 기계에 맞서는 기관 없는 몸은요, 이 알처럼 불투명하고 미끄럽고 팽팽한 자기의 표면을 대립시키고 있죠. 이것이 토지의 몸이 되기도 하고 전제군주의 몸이 되기도 하고 이 자본이 되기도 하는데 이것이 등록 표면으로서의 역할을 한다고 이야기합니다. 두 번째 종합은 분리 종합입니다. 기관 없는 몸 위에는 새로운 종합들이 그물 전체를 짜서 표면을 바둑판 모양으로 구획하는 수많은 분리점들처럼 기계들이 매달리는 거죠. 코딩이 되는 거죠. 등록의 생산이 되는 겁니다. 바둑판 모양과 같다. 그래서 이 바둑판에서 분열자는 자기에게 고유한 좌표 설정 양식을 이용하고 있는데요. 이 사회적 코드와 일치하지 않는 혹은 일치하는 등록 코드를 이용하기 때문입니다. 이 코드화는 송신자의 생각을 말과 몸짓과 그림과 글씨, 즉 메시지로 바꾸는 과정이고요. 초코드화하는 것은 다양한 기호들을 하나의 대문자나 기호나 기표에 결집해 나가는 과정이 됩니다. 탈코드화는 재코드화 시키거나 횡단 코드화가 될 수 있습니다. 세 번째 종합은 결합종합인데요. 소비의 생산이 됩니다. 우리가 아까 생산 에너지로서의 리비도의 일부가 등록 에너지, 누멘이 된 것과 마찬가지로 등록 에너지의 일부는 소비의 에너지, 블루탑스로 변형된다. 이렇게 들레즈는 보고 있죠. 안티오이디푸스는요, 정신분석에 대한 반론으로 이렇게 들레즈가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프로이드가 이 무의식을 하나의 극장으로 표현했다면 들레즈는 이것은 공장임의 생산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이 자폐증 환자들이 자기 욕망하는 것만 보죠. 그리고 순서와 숫자에 굉장한 집착을 보이고 있고요. 타인과 소통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자폐증 환자의 상상놀이는 일정한 룰이 있는 행위를 반복하면서 비사회적인 것이 됩니다. 이 오이디푸스 공식, 엄마, 아빠, 나라는 이 공식은 욕망적 생산을 보지 못하고 특이하고 일정한 이야기를 재현해내는 극장으로 이 공장을 바꾸어 버리고 있다. 들레즈가 진단한 거죠. 주체를 생산해내는 것이 아니라 오이디푸스 콤플렉스라는 이념의 재현으로서 그것을 자꾸만 이렇게 회귀시키고 있다는 겁니다. 돈이라는 것은 사회적 욕망의 결과물이죠. 대변이라는 것은 묻고 싶다는 욕망의 결과물이고요. 하지만 둘 다 생산의 원인이 되기도 합니다. 들레즈에게 사회적 예속 혹은 파시즘은 오이디푸스 콤플렉스의 연장선상에 있는 것이죠. 욕망의 흐름에서 생긴 갖가지 주체를 긍정하지 못하고 예속된 채 살고 있을 뿐이다. 욕망기계의 세 가지 양태가 나타나는데요. 욕망기계는 기계고 기계는 절단들의 체계입니다. 절단들이 고려되는 성격에 따라서 다양한 차원에서 작동하는데요. 첫 번째 양태는 흐름과 채취고요. 두 번째 양태는 사슬 혹은 코드 그리고 이탈입니다. 세 번째 양태는요. 주체와 잔여가 되는 것입니다. 첫 번째 양태의 흐름과 채취를 보면 우리의 입은 절단된 햄을 잘라 먹고 목으로 넘기죠. 이빨에 의해서 부서진 햄은 우리의 영양분이 됩니다. 이 절단을 함으로써 흐름이 만들어짐으로써 채취가 되는 거죠. 절단은 연속성의 조건이 됩니다. 칼과 도마에로의 연결은 새로운 흐름의 생산이 되는 것입니다. 절단의 둘째 양태는 이렇게 사슬 혹은 코드 그리고 이탈로 나타나는데요. 세계가 신체들로 구성된 것인 양 우리 지각하며 살지만 상이한 신체들이 출현하는 어떤 비규관화된 생명이나 바탕을 전제로 하고 있습니다. 탈기관체는 조직화에 대한 근원적 형식들로 상상되는 생명이고요. 그래서 이 벽돌은 재료가 되는데 이 벽돌들은 등록 절차라는 관점에서 욕망기계의 부품이 되고 신경계라는 거대한 시간 발생기계와 관련해서 특정 순간에만 자리 잡고 있습니다. 절단의 셋째 양태는 주체와 잔여입니다. 주체 절단은 결핍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반대로 주체에게 몫으로 돌아오는 부분 수입을 가리키는 것이죠. 이 거세라는 오이디푸스 모델은 주체의 생산 자체를 막습니다. 결론적으로 이야기하면요. 자본주의의 근본 경향은 들레즈에게서 분열증이고 이것이 바로 이 분열증이 안티오이디푸스의 하나의 극점을 이루고 있고요. 다른 극점은 욕망의 흐름을 정돈하고 체계 속으로 되흘러가게 하는 공리계 파라노이아입니다. 자본주의는 욕망을 내부의 영역으로 구성하는 기계이고 그러한 기계로서 성립합니다. 자본주의의 이러한 측면이 이 공리계입니다. 자본주의는 끊임없이 이 분열증이라는 극한을 향해 걸어가지만 스스로 독자적인 공리계를 따라서 분열증을 배제합니다. 들레즈는 안티오이디푸스 의관에서 보면 정신분석, 프로이드의 정신분석이 아니라 분열자 분석을 제창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질 들레즈 안티오이디푸스 자본주의와 분열증에 대한 이야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